혹시 지금 드시려고 하는 그 음식이 당신의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0년 넘게 당뇨병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봐온 박철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식습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기 쉬운데 잘못된 식습관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 몸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분들이 제발 이것만은 피하셨으면 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건강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1. 혀끝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칼날. 단순당 과다 섭취의 위험한 유혹입니다. 첫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어가시는 건데 바로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단순당의 무서운 습격입니다. 설탕, 꿀, 시럽은 물론이고 건강에 좋을 것만 같은 과일 주스까지. 이 녀석들은 순식간에 우리 혈당을 롤러코스터 꼭대기로 올려버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죠. 5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 단맛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상상 이상의 후폭풍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꿀에 발이 묶여 꼼짝 못하는 개미처럼 말이죠. 아침에 간단하게 시리얼 드시는 분들 뜨끔하시죠? 저도 합니다. 아침 얼마나 바쁜지. 하지만 잠깐, 그 달콤한 시리얼 한 그릇에 각설탕 몇 개가 숨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제부터라도 뒷면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통곡물 시리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맛은 신선한 과일로 살짝 더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식사 후 당연하게 찾게 되는 과일 주스 한 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과일을 즙으로 짜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은 사라지고 설탕물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주스 대신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훨씬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간답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빵이나 한 조각, 저도 그 기분 압니다. 하지만 잠깐의 행복 뒤에 찾아오는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작은 조각으로 만족하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하지만 습관처럼 넣는 설탕 한 스푼, 두 스푼이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된다는 사실. 이제부터라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설탕 없이 드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가공식품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이름으로 숨어있는 설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음식이 당신의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리고 나아가 심각한 합병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의 혈당 관리를 혁신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50대 이후를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희망과 절망의 순간들을 함께 해온 박철수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당뇨병이라는 질환이 개인의 삶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신체 기능은 자연스레 쇠퇴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잘못된 식습관은 마치 댐의 작은 균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진실과 함께 50대 이상 당뇨병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식습관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섞어 이야기하고 각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딱딱한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고 변화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치 오랜 벗이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듯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고 당신의 식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아침 드라마처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 믹스커피와 과일 주스의 두 얼굴을 아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대한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처럼 타 마시는 믹스커피 그리고 건강 생각해서 챙겨 마시는 과일 주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 당뇨 환우분들께는 아침 드라마처럼 달콤하지만
알고 보면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제 외래에 50대 후반 김철수 님이라고 계세요. 아침마다 꼭 믹스커피 2잔씩을 드셔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달달한 게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는 것 같다고. 근데 글쎄, 그 믹스커피 한 봉지에 각설탕이 2개나 들어있다는 사실. 하루 2잔이면 설탕 4개를 그냥 드시는 셈이죠. 게다가 커피 자체도 혈당을 살짝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설탕까지 더해지니 혈당 관리가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김 선생님, 이제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나 설탕 없는 차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좀 밍밍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커피 본연의 향도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요즘은 아메리카노 맛에 푹 빠지셨답니다. 또 다른 60대 초반 박선영님은 건강 생각해서 매일 아침 사과 주스 한 잔씩을 꼭 챙겨 드셨어요. 사 선생님, 제가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주스라도 챙겨 먹어요.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중에 파는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대부분은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을 즙으로 짜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은 거의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되거든요. 마치 귤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께 주스 대신 생과일을 그냥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섬유질도 풍부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주스 한 잔에 들어가는 사과 양보다 훨씬 적게 드셔도 포만감도 더 오래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사과 반쪽이나 귤 한 개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흔한 음료에도 생각보다 많은 단순당이 숨어 있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은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큰 어려움을 주고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들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바쁘다는 핑계, 내 몸은 망가지는 지름길. 불규칙한 식사가 부르는 혈당 폭탄을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가져가는 습관이죠. 저도 젊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터라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는 마치 시계 태엽이 풀렸다 감겼다 하는 것처럼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당뇨 환우분들에게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이라는 시한폭탄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의 택시 기사 최재성 님이 계세요. 워낙 바쁘게 손님들을 태우시다 보니 식사 시간이 늘 불규칙하셨죠. 아침은 거의 걸으시고 점심은 손님 없을 때 아무거나 대충 드시고 저녁은 또 늦게 폭식하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혈당 검사 결과가 늘 엉망이었고 몸도 점점 더 피곤해지셨다고 해요. 제가 최 기사님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거르지 마시고 점심도 간단하게라도 챙겨 드시고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운전하시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견과류나 삶은 계란 같은 걸 준비해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더니 요즘은 알람까지 맞춰놓고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70대 초반 박정숙님은 혼자 사시는데 혼자 먹는 밥은 맛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때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예 끼니를 거르시고 어떤 날은 과자나 빵으로 대신하시고 영양 불균형도 심각했고 혈당도 불안정했어요. 제가 박할머니께 혼자 드시는 밥이라도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하게 채소 반찬이라도 몇 가지 준비해 두시고 단백질도 꼭 챙겨 드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식사 준비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후로는 식사를 거르시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식사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여 미리 조금씩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혀끝을 자극하는 짠맛의 유혹, 국물, 젓갈, 장아찌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짠맛에 대한 겁니다. 뜨끈한 국물, 짭짤한 젓갈, 밥도둑이라 불리는 장아찌. 생각만 해도 입맛이 당기시죠. 하지만 우리 당뇨 환우분들에게 이러한 짠 음식들은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혀끝을 즐겁게 하지만 건강에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혈압 관리도 중요한데 나트륨은 혈압을 팍팍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제 외래 60대 후반 이명숙님은 유독 국물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찌개나 국을 꼭 드셔야 식사를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서 끓인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셨는데 글쎄 그 국물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고혈압도 있으셨는데 혈압약도 잘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이 할머니께 할머니 국물 정말 맛있지만 혈압 때문에라도 이제부터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어떨까요? 특히 멸치 육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맹물이나 채소 육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겠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신 덕분에 요즘은 국물 드시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50대 후반 박철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즐겨 드셨다고 해요. 입맛 없을 때 짭짤한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었다고.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그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셨어요. 짠맛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 선생님께 선생님, 젓갈이나 장아찌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혈압에도 안 좋고 콩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짠 반찬 드시는 횟수를 줄이시고 대신 신선한 채소나 덜 짜게 조리한 나물 같은 걸로 식단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좀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조금씩 노력하시면 입맛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끈기 있게 설명드렸더니 요즘은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샐러드나 쌈채소를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혀는 짠맛에 쉽게 길들여집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당뇨 환우분들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 섭취를 줄이고 염장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사용량을 줄이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밥상에 숨겨진 영웅, 채소, 통곡물, 콩류를 멀리하면 생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밥상에서 마치 숨겨진 영웅과 같은 존재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멀리하는 영양소에 대한 겁니다.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 콩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군은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장 건강 증진 등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든든한 수호자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멀리하면 우리 몸에는 슬픈 이야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초반 권영감님은 평생 흰쌀밥만 고집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흰쌀밥만 먹어서 잡곡밥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찬도 고기나 생선 위주로 드시고 채소는 김치 정도만 드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당이 늘 불안정했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날도 많았죠. 제가 권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로 바꿔서 드시는 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훨씬 좋습니다. 처음엔 좀 거칠게 느껴지시겠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채소도 좀 더 다양하게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나물이나 쌈채소 같은 거요. 콩밥이나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도 혈당 관리에 아주 좋으니 꼭 챙겨 드시고요. 라고 끈기 있게 설명드렸더니 요즘은 잡곡밥에 익숙해지셨고 나물 반찬도 조금씩 드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혈당도 예전보다 안정되고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또 다른 50대 후반 김미숙님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밥은 조금 드시고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변비가 심해지고 혈당 조절도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제가 김 선생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만으로는 식이섬유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샐러드의 채소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고요. 제가 김 선생님께 선생님,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도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샐러드 드실 때도 여러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넣으시고 드레싱은 너무 많이 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콩이나 견과류도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이니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그 후로는 잡곡밥도 조금씩 드시고 샐러드에 다양한 채소를 넣어 드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현대인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채소, 통곡물,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밥상에 이 세 가지 식품군을 더 많이 올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밥상 위에 붉은 깃발. 고기 사랑도 지나치면 건강에는 적신호가 온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뜨끔하실 수도 있는 고기 사랑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고기를 좋아하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당뇨 환우분들의 지나친 고기 사랑은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공육이나 기름진 붉은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후반 사업가 박건우님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육류를 즐겨 드셨어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삼겹살이나 갈비를 꼭 드셨고 집에서도 스테이크나 불고기를 자주 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도 점점 늘고 혈당 조절도 점점 더 어려워지셨죠. 혈압도 높아지시고요. 제가 박 사장님께 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닭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너무 기름진 고기보다는 담백한 부위를 선택하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닭가슴살이나 생선 요리도 자주 드시려고 노력하시고 회식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과식은 안 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60대 초반 최미경님은 아침 식사로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도 높고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우분들은 혈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기 때문에 가공육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최 선생님께 아침 식사로 베이컨이나 소시지 대신 계란이나 두부, 아니면 간단한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곁들여 드시는 건 어떨까요? 가공육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권해드렸더니 요즘은 아침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기는 맛있지만 우리 몸에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우분들은 붉은 육류나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닭고기, 생선, 두부, 콩과 같은 건강한 단백질원을 더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 시간 당뇨병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느꼈던 우리 50대 이상 당뇨 환우분들이 꼭 피해야 할 5가지 식습관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당신은 이미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고 믿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습관부터 바꿔나가시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거나 다니시는 병원의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